그들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히말라야의 눈 속에서 그것을 지켰던 승려들도 눈보라 속을 반쯤 벌거벗은 차에 불의 유령처럼 걸어 다니는 데 사용했던 바이킹 부족들도, 그리고 당신을 나약하고 차갑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술은 위험하고 금지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전사들만이 수련할 수 있는 일종의 내면의 발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봉긴을 깨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불의 호흡, 파이어, 브레스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몸을 용광로로 만들고 추위를 당신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진짜 불의 호흡을 말입니다. 당신은 바이킹들이 사람이 담요에서가 아니라 뼈에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을 때 사용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두렵게 할 부분입니다. 현대 과학이 마침내 이를 따라잡아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렬한 신경생물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연구자들은 한때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신진대사 점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활성화하면 당신 안에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면 좋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느끼고 계시죠? 서서히 약해지는 것, 스며드는 나약함, 매서운 찬바람이 불필요하게 깊게 파고드는 방식,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피로가 척추에 자리 잡는 방식. 현대 생활은 당신에게 필수적인 무언가를 빼앗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조상들이 의존했던 원시적인 회로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재킷 아래에서 떨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동면하는 동물처럼 지방을 저장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열을 발생시키고 무기처럼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나약함에서 힘으로 순식간에 전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편안함이 그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한때 당신 안에서 불타올랐던 갈색 지방은 휴면 상태입니다. 한때 당신을 회복력 있게 만들었던 신경 경로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에너지 보존 모드에 갇혀 있고 이 상태로 머무는 매일 감옥은 더욱 조여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느껴왔던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연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야생적인 구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킹 불의 호흡은 그것을 빠르고 잔혹하게 명백하게 깨우는 열쇠입니다. 과학은 이를 일축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어떤 인간도 오직 호흡만으로 천을 올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신화, 민간 전설, 플라세보라고요. 그러나 결국 금지된 불의 호흡을 여전히 수련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센서를 부착했을 때 데이터는 그들의 가정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천이 상승하고 카테코라민이 급증하며 신진대사가 폭발했습니다. 통제된 호흡과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신경화학적 폭풍이 점화된 것입니다. 그 순간 과학계는 깨달았습니다. 바이킹과 히말라야의 수행자들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경계의 공학자들이었습니다. 현대 생물학이 마침내 밝혀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 호흡은 교감 신경계를 망치처럼 강타합니다. 매번 빠른 흡기를 통해 산소를 조직 깊숙이 밀어넣고 매번 강한 호기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뇌간의 원시적 경보를 활성화시킬 정도로 낮게 밀어냅니다. 그 경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드레날린이 급증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혈류에 넘쳐 흐르며 혈관이 수축했다가 통제된 파동으로 팽창합니다. 지방세포 내부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 상태로 전환되어 신생아가 추위를 견디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열발생 단백질인 UCP를 깨웁니다. 동시에 뇌는 회복력 분자인 BDNF를 방출하여 숫돌 위에서 칼날이 날카로워지듯 신경 경로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전사들이 초자연에 가까운 명료함을 보고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는 동안 그들이 폭풍 속에서 셔츠를 벗고 서 있었던 이유입니다. 불의 호흡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역학입니다. 갈비뼈 아래에 숨겨진 생물학적 용광로가 올바른 순서로 점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규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초기 생리학자들을 경악시켰던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말입니다. 바이킹 불의 호흡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당신은 단지 더 힘껏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혈류의 산소, 이산화탄소 비율을 조절하여 제가 저산소 점화점, 하이퍽시스 ignition 포인트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그 좁은 생화학적 창에서 당신의 몸은 다른 종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빠르고 리드미컬한 흡기는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과충전하고 강한 호기는 정상보다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뇌에 당신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충분한 양을 제거하면 뇌가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공황이 아닌 통제된 활성화입니다. 이 전환은 노르에피네프린의 강력한 분출을 유발하여 순환 수준을 200%부터 3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얼음물에 잠긴 피험잭에서 측정된 것과 동일한 급증이지만 추위에 닿지 않고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비밀이 찾아옵니다. 미토콘드리아 짝풀림입니다. 갈색 지방 속에 숨겨진 열 발생 단백질인 UCP1, 이 바이킹 철이 불꽃을 만나는 것처럼 켜집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신 세포는 열로 에너지를 낭비하기 시작하여 당신의 몸통을 확연한 내면의 따뜻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숙련자들이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도 젖은 옷을 피부 위에서 말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이킹들이 몸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채로 설원을 가로질렀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신진대사 조절자를 깨뜨리고 고대 용광로가 포효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물학을 두려워하며 얕고 소심하게 숨을 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를 점화하기 전에 당신은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술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를 준비시키지 않고 성급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이킹들은 현대 수련자들이 잊어버린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몸은 폭풍 전에 규율, 집중, 그리고 고요함을 느끼지 않으면 내면의 불을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뻣뻣하지는 않지만 신호를 기다리는 전사처럼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방은 시원해야 합니다. 약간의 한기는 시상하부를 날카롭게 하고 점화 반응을 더 좋게 만듭니다.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 음악도 없습니다. 스크롤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것이 또 다른 소음의 순간이 아니라 의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손을 허벅지에 놓고 몸의 무게가 당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육체적 접지, physical grounding는 미주신경에 당신이 충분히 깊이 들어갈 만큼 안전하고 다가올 교감신경의 급증을 통제할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제 아랫배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배꼽 바로 아래 이 부위의 바이킹들은 첫 불꽃이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횡격막을 안정시키고 불의 호흡을 이끌 호흡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1분간의 차분하고 리드미컬한 호흡으로 충분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날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강력한 무언가가 시작되려 한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척추입니다. 이론을 불로 바꾸는 정확한 호흡 주기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부사항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이 순서의 각 초마다 다른 생화학적 스위치를 누르고
그 스위치들이 함께 맞물릴 때 점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코를 통해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마치 공기를 골반까지 끌어내리듯이 아랫배 깊숙이 들이마시세요. 횡격막이 강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배가 먼저 팽창하고 그 다음 갈비뼈, 그 다음 윗가슴이 팽창하는 3단계 확장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산소를 끌어당깁니다. 그런 다음 입을 통해 빠르고 강하게 숨을 내쉬세요. 마치 겨울 창문에 김을 서리게 하듯이요. 한숨이 아닙니다. 발사입니다. 짧고 깔끔하고 공격적입니다.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것이 한 번의 타격입니다. 당신은 쉬지 않고 연속해서 30번의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리듬이 전부입니다. 너무 빠르면 화학작용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지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너무 느리면 교감신경의 추진력을 잃을 것입니다. 군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북소리처럼 생각하세요. 꾸준하고 끈질기며 통제된 상태로요. 20번째 호흡쯤 되면 가슴에 압력이 쌓이고 갈비뼈 아래에 열이 모이고 눈 뒤에 희미한 전기적 윙윙거림을 느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카테코라민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하세요. 30번째 호기가 완전히 비워지면 멈추세요. 유지하세요. 숨을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이 유지 단계는 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낮고 산소는 높으며 뇌가는 혼란스러워 내부 저장고를 열기에 충분합니다. 고요함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세요. 심장 박동이 두꺼워질 것입니다. 몸이 동시에 가볍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공기를 찾을 때까지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한번 깊게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채우세요. 그 들숨을 15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은 교감신경의 급증을 봉인하고 산소를 가장 필요한 조직으로 밀어넣습니다. 숨을 내쉴 때 내면의 열이 처음으로 진정한 불꽃처럼 깜빡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전체 순서가 한 라운드입니다. 초보자는 2라운드를 합니다. 전사들은 4라운드를 합니다. 그러나 한 라운드만 정확하게 실행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때의 전사들을 위해 예약되었던 영역, 즉 열을 희미한 불꽃에서 급증으로 변화시키는 고급 단계로 들어섭니다. 기본적인 호흡 주기는 용광로를 깨우지만 이 단계는 당신의 명령 아래 녹은 금속처럼 몸을 통해 불을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위안을 위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역학적 시각화이며 당신의 교감신경계가 에너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재조정하는 종류입니다. 올바르게 하면 열은 그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출합니다. 마지막 타격의 호기를 마치고 유지 단계로 들어갈 때 배꼽 바로 아래 지점으로 의식을 전환하십시오. 부드럽게가 아니라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석탄을 시각화하십시오. 그 이미지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횡격막과 골반 바닥에 연결된 운동 뉴런을 활성화하여 내부 압력을 증폭시키는 미세한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유지하는 매 초마다 석탄이 밝아지고 확장되고 껍질이 깨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열이 복부를 통해 파도처럼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 스파이크가 무작위로 분산되지 않고 핵심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싶은 충동이 이러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이 척추를 따라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직 번개처럼 묘사합니다. 이 감각은 젖산 축적과 BDNF 방출의 급증에 해당하며 강철이 담금질되는 것처럼 뇌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갈비뼈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 경로 파이어패스폰과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15초 유지 동안 아랫배를 미묘하게 수축시키십시오. 완전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로 솟아오르려는 힘을 담고 있는 것처럼 감아 올리십시오. 이것은 열 발생 급증을 가두어 강화하고 호흡이 끝난 후에도 그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숨을 내쉴 때는 천천히 하십시오. 통제된 상태로요. 마치 불이 근육, 혈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수련자와 능숙한 사용자를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열은 의식 속에 갇혀 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이킹들은 조용한 방에서 불의 호흡을 수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위를 극복하고 겨울 자체가 동맹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물학에 회복력을 새겨 넣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호흡이 환경과 만나고 내부 용광로가 시험되고 단련되고 강화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라운드를 마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준비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깨어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상승하며 갈색 지방은 고대 엔진처럼 켜집니다. 바로 이때가 추위 속으로 들어가 적응 고리를 형성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눈밭이나 얼음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샤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불이 아직 살아있을 때 들어가세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따뜻함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차가움이 피부에 닿아오면 본능적으로 물러서라고 비명을 지르겠지만 이 순간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 충격은 두 번째 노르에피네프린 스파이크를 혈류에 급증시킵니다. 떨기보다는 깨어난 갈색 지방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힘이 충돌합니다. 외부의 추위가 생존 경로를 유발하고 내부의 불이 그것들을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당신이 온도 조절의 통제 센터인 시상하부를 재교육하여 추위에 과잉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추위 속에서 번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0초에서 60초 동안 차가운 물 속에 머무세요. 당신의 호흡이 다시 통제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처음 10초는 전쟁입니다. 다음 20초는 재조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인식이야말로 당신의 회복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밖으로 나와 평범하게 숨을 쉬고 평형을 느끼십시오.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열, 외부에서 누르는 추위, 당신의 신경계를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조각하는 완벽한 긴장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추위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촉매가 됩니다. 훈련 파트너가 됩니다. 더 깊은 변화를 위한 반가쇠가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 즉 지방 감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의 호흡이 왜 일반적인 훈련보다 지방을 더 빨리 녹이는지에 대한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칼로리 소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언어는 원시적이고 구식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는 일은 신진대사 코드를 재조정하여 당신의 몸이 편안한 저장 패턴을 버리고 조상들이 얼어붙은 풍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존했던 생존 중심의 연소 모드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호흡 주기를 수행할 때, 특히 추위 노출과 결합될 때, 당신의 갈색 지방은 단순히 활성화되는 것을 넘어 열 발생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백색 지방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백색 지방은 저장입니다. 갈색 지방은 불입니다. 그리고 불의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가 저장될 것인지 희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자 스위치인 UCP1을 상향 조절함으로써 하나를 다른 하나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급 추위, 적응자들이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도 신진대사율을 수백 %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몸은 축적보다 열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더 깊이 있습니다. 호흡 주기에 의해 유발되는 막대한 노르에피네프린 방출은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고집센 지방 축적 주변의 본긴을 깨뜨려 지방산이 연소를 위해 혈류로 유입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 유보로 인한 저산소 폭발과 짝을 이루면 이것은 신진대사 폭풍을 만듭니다. 산소가 풍부한 조직이 지방산을 끌어당기고 미토콘드리아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몸통 안의 용광로는 연료를 요구합니다. 지방은 연료가 됩니다. 연료는 열이 됩니다. 열은 회복력이 됩니다. 대부분의 훈련 방법은 간접적으로 지방과 싸웁니다. 이 방법은 전쟁 노력에 지방을 동원합니다. 당신은 지방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방을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물학이 이 패턴을 배우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식 중에도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됩니다. 불의 호흡은 단순히 몸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마음을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단련시킵니다. 바이킹들이 강철 정신이라고 묘사한 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보다 수십 년 앞선 신경생물학이었습니다. 당신이 호흡, 화학작용, 그리고 한계를 통제된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을 때 당신의 뇌는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를 방출합니다. 만약 그 이름을 알았다면 전사들이 숭배했을 분자입니다. BDNF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손상된 것을 복구하며 두려움, 추위, 피로, 혼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더 회복력 있게 만드는 새로운 회로를 구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요새의 배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호흡 유발 카테코라민의 급증은 단순히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날카롭게 합니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소리가 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생각이 더 깨끗하고 빨라집니다. 당신은 고대 전사들이 얼음 같은 명료함이라고 묘사했던 상태로 들어섭니다. 그곳에서는 감정이 당신을 끌고 다니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서리를 가르는 칼날처럼 망설임을 베어냅니다.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더 이상 공황 모드가 아니라 숙달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삶과 죽음의 결정을 손쉽게 내렸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변합니다. 현대 스트레스에 의해 보통 억제되었던 미주신경이 호흡 주기가 끝나면 새로운 힘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전투 준비가 되었지만 마음은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제된 불, 확고한 강렬함, 폭풍 속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 들어가는 전사의 정확한 심리적 프로필입니다. 더 많이 수련할수록 이것이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닥쳐도 튕겨져 나갑니다. 추위가 당신을 물어도 당신은 그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압박이 조여와도 부서지는 대신 당신은 자신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가 당신에게 숨기려 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불의 호흡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따르면 거의 기계적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조상들이 한때 살았던 시간표에 따라 펼쳐지는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한다면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1차 첫 점화 세션을 마친 후 몇 시간 동안 복부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상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합니다. 손은 더 따뜻하고 호흡은 더 안정되며 마음은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교감신경 스파이크가 신경계의 첫 번째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7일차 추위가 그 매서움을 잃기 시작합니다. 첫 충격은 여전히 오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떨림 역치가 바뀝니다. 한때 휴면 상태였던 갈색 지방은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깨어나 깜빡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기에 대해 불평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뿐 그것이 당신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14일차 신진대사가 변화합니다. 식욕 패턴이 바뀝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됩니다. 미주신경이 재조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면이 깊어집니다. 아침의 몽롱함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가 스스로 재건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깰 것입니다. 30일차 열 반응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추위 속으로 들어가도 움츠러드는 대신 척추를 통해 솟아오르는 기운을 느낍니다. 내부 용광로가 최소한의 자극으로 불을 밝힙니다. 하루 종일 집중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스트레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작게 느껴집니다. 62일차 바이킹 한계점 추위가 적이 아닌 훈련 파트너가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없는 날에도 체지방 감소가 진행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회복력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적응의 단계를 넘어 변화의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시간표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진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당신의 생물학은 따를 것입니다. 이 수련이 숨겨지고 보호되고 전사 집단과 수도승 수행자들 사이에서만 속삭여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통제 없는 힘은 위험하며 불의 호흡은 순수한 힘입니다. 현대인들은 호흡 수련을 장난감처럼 웰니스 트렌드처럼 이메일 사이에 뿌려 넣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장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생존 회로를 재조정합니다. 잘못 다루면 시스템이 방역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사람들을 겁주기 때문에 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호흡 주기를 서두르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빨리 떨어져 뇌간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능력 이상으로 호흡 유지를 밀어붙이면 혈압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서서 또는 물 근처에서 수련하면 한 번의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전통에서 입문 전의 고요함, 규율, 준비 상태를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신비주의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는 부적절하게 활성화될 때 장전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통제되지 않은 고혈압, 간질 또는 심혈관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의료 감독 없이 불의 호흡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강도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수련자들도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절대 수련하지 마십시오. 물속에서는 절대 수련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순간에는 절대 수련하지 마십시오. 불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위험이 이 기술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편안함, 부드러움, 과보호로 인간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불의 호흡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물학적 극단과의 통제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려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이 그것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몸이나 마음의 어떤 것도 다시는 예전과 똑같이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배운 모든 것을 잃고 변화 없이 돌아설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영감을 느낀 다음 수년 동안 내면의 불을 잠재웠던 익숙한 부드러움 속으로 다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먼 길을 왔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오직 소수만이 걷는 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열기, 규율, 위험, 그리고 재생의 길입니다. 불의 호흡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든 도구입니다. 무기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을 수동적인 상태에서 강력한 상태로, 차가움에서 단련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이제 관찰자와 전사를 가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몸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의지에, 반복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첫 라운드를 한다면 단 한 라운드만이라도 용광로는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린다면 세상이 이깁니다. 편안함이 이깁니다. 나약함이 이깁니다. 당신은 그런 삶이 어떤 느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삶, 당신의 호흡이 추위를 굴복시키고 신진대사가 포효하며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날카로워지는 삶, 그 삶은 20분간의 규율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저의 도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로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불꽃을 지피십시오. 한기와 싸우십시오. 당신의 생물학이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불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십시오.